701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브랜드로부터 배웁니다. 저자 김도영. 출판일 2023년 1월 26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일상에서 브랜드를 알아보자. 책 소개. 네이버 브랜드 기획자가 안내하는 지금 가장 특별한 브랜드들의 관점과 태도. 우리의 매일은 브랜드로 연결되어 있다. 이 책은 브랜드에 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한다. 바로 브랜드를 좋은 교재나 인생의 스승처럼 대하는 방법이다. 우리에게 각인된 수많은 브랜드는 모두 치열하게 자기다움을 완성해낸 결과물이기 때문에 일에서도 삶에서도 배울 수 있는 영역이 무궁무진하다. 이 책에는 네이버에서 브랜드 기획자로 일하는 저자에게 좋은 관점과 태도를 선물해준 18가지 특별한 브랜드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미술관의 도슨트처럼 섬세하고 다정하게 각각의 브랜드에서 어떤 점을 배울 수 있는지 짚어주기에 마치 브랜드를 여행하는 느낌으로 쉽게 다가갈 수 있다. 엄선하고 또 엄선한 최고급 원두를 사용하면서도 자신들이 최고급 커피라는 사실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네스프레소? 시장 조사는 하지 않는 듯 보이지만 시대의 맥락에 대한 조사만큼은 누구보다 철저하게 하고 있는 발뮤다. 사전을 편찬하듯 자기만의 언어를 완성해 나가는 애플. 여행자에게 통경험을 선사하는 안테룸 호텔 교토. 형태가 본질을 완성할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가져다준 뱅앤올룹슨. 한 사람의 이름을 넘어 변하지 않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조던. 도시 전체를 브랜딩한 포르투닷. 어느 내용이든 어떤 필기류든 모든 것을 유연하게 담아내는 로디아. 타인의 욕망을 디자인하는 젠틀몬스터. 서로가 서로의 팬이 되는 프리미어리그. 여행자로서의 태도를 제안하는 리모아. 이 책에는 익숙하지만 새로운, 낯설지만 반가운 18가지 브랜드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저자 소개. 저자 김도영, 마케팅 컨설턴트. 현재 네이버에서 브랜드 경험 기획을 담당하고 있다. 브랜드가 좋아서 브랜딩 일을 하게 되었고 브랜딩을 하다 보니 브랜드는 더 좋아졌다. 그렇게 일에서도 생활에서도 브랜드를 가까이하며 사는 삶을 즐겁게 받아들인다. 좋은 인풋과 좋은 아웃풋 두 가지 모두의 애정이 크다. 누군가의 정보를 그대로 옮기기보다는 내가 먼저 경험하고 확신한 것들을 다시 내 이야기로 풀어놓는 것을 즐긴다. 이 과정에서 생겨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챙기고 간직하려 한다. 세상의 모든 콘텐츠를 사랑하지만 그 중에서도 글을 가장 좋아한다. 솔직하게 써 내려간 내 글들이 작게나마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때 진정으로 행복하다. 어렵지 않게, 지루하지 않게, 비슷하지 않게 쓰고자 지금도 열심히 노력 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기획자의 독서가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저 브랜드는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나는 거기서 어떤 의미를 발견해 내 일에,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일상의 브랜드를 읽는 새로운 시선. 그간의 브랜드 관련 책들은 시중에 유행하는 브랜드들을 모아서 이런 것들이 요즘 뜹니다라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 브랜딩했어요라고 전달하는 책들이 대부분이다. 이 책은 일에서도 생활에서도 브랜드를 가까이하며 살아가는 저자가 각각의 브랜드를 경험하며 발견한 생각과 관점을 풍부하게 전달하며 삶의 태도까지도 돌아보게 해준다. 네이버에서 브랜드 기획자로 일하는 저자는 업무를 할 때도 평소 좋아하던 브랜드들을 레퍼런스 삼아 많은 도움을 받는다. 워낙 애정하며 들여다보는 브랜드가 많기에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가 뭐냐는 질문을 받을 때면 오히려 머릿속이 하얘진다. 그 많은 것을 어떻게 다 나열하고 그 중에서 어떻게 하나만 고를 수 있나 싶어서다. 대신 과연 좋은 브랜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으면 나름의 답을 하고 난다. 브랜드를 만든 사람의 가치관과 소비하는 사람의 가치관이 일치하는 브랜드라고 말이다. 이 책에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브랜드들이 어떻게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자기답게 표현하고 완성했는지를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작게라도 우리를 움직인 포인트들을 어떻게 내 것으로 배워나갈 수 있는지 고민해 보려고 한다. 이 브랜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을까? 푸폴로그. 브랜드를 번역하는 사람들. 브랜드 만드는 일을 다른 직업에 비유해 본다면 무엇과 빗댈 수 있을까요? 어쩌면 저는 번역가에 가장 가까울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뜬금없이 왜 번역가가 등장하는 걸까 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브랜드야말로 관점과 해석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일한 카테고리 안에서도 무수히 많은 브랜드가 존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브랜드가 탄생하고 있는 걸 보면 그건 기존의 관점과 해석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언어로 그 본질을 번역해내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일 테니 말입니다. 예전에 유명 영화 번역가 한 분의 인터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네로라하는 할리우드 대작부터 어렵기로 소문난 각종 영화제 출품작들까지 번역하신 베테랑이지만 여전히 작업할 때마다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하나 있다고 하더군요. 그건 바로 어디까지를 직역하고 어디까지를 의역할지에 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원문이 가진 의도를 잘 살리면서도 우리 언어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그 맛과 뉘앙스가 적절히 변형돼 전달되도록 하는 일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런 고민까지도 브랜딩과 참 많이 닮아 있구나 싶었습니다. 브랜드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연필 한 자루를 브랜딩한다고 해도 연필이 가진 고유한 본질을 최대한 잘 담아내는 동시에 남들이 제시하지 못하는 우리만의 무엇인가를 녹여낼 수 있어야 비로소 좋은 브랜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브랜딩이라는 것도 직역과 의역의 고민을 안고 사는 번역가들의 산물임이 틀림없는 셈이죠. 세상에는 브랜드에 관한 책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또 한 권의 브랜드 책을 보태는 이유 역시 제 관점에서 들려드리고픈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절친한 후배의 한마디에서 시작됐죠. 선배가 진짜 자주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이 브랜드를 들여다보다가 배우게 된 건데 말이야 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브랜드를 보고 좋다, 재밌다, 대단하다 정도로만 표현하는데 선배는 늘 배웠다고 하거든요. 마치 브랜드를 좋은 교재나 스승님처럼 대하는 것 같아서 그게 항상 신기했어요. 듣고 보니 그렇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브랜드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배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배움의 과정은 브랜드를 잘 만들고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익히는 것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드를 만든 사람들이 번역해 놓은 것들을 이해해보고 다시 나만의 언어로 번역해 받아들이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저 브랜드는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나는 거기서 어떤 가치와 의미를 발견해 내 일에 또 내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 라는 식으로요. 그러니 제게 브랜드란 본질 그대로를 똑바로 마주할 때 얻는 유익함과 나만의 시각으로 마음껏 재해석하며 얻는 즐거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직역과 의역을 오가는 경험이 직업으로서도 취미로서도 늘 브랜드를 가까이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준다고도 생각하고요. 따라서 이 책은 그동안 제가 인상 깊게 만났던 브랜드들에 관한 저희 번역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익숙한 브랜드도 있을 테고 전에 보지 못한 낯설고 새로운 브랜드도 있겠죠. 무엇이 되었건 간에 부디 제 언어로 전달하는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도 좋은 관점과 태도를 선물해 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책을 덮을 때쯤 여러분 주위에 펼쳐져 있는 갖가지 브랜드들이 조금은 더 흥미롭게 보이기 시작한다면 더없이 기쁠 것 같네요. 참, 이미 예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책에는 완벽한 브랜딩을 위한 무슨 법칙이라든가 반드시 해라, 절대로 하지 마라 같은 철칙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 책뿐 아니라 제 역량과 가치관 안에도 없습니다. 대신 브랜드 경험을 만드는 일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모아온 작은 생각들을 찬찬히 한번 풀어놔 봤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각에서 조금 벗어나 다음 책장을 넘겨보시면 좋겠네요. 저 브랜드의 성공 법칙은 무엇일까라는 관점을 넘어 그래서 나는 이 브랜드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고 무엇을 내 것으로 한번 받아들여 볼까라는 태도를 지닌 채로 말이죠.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저는 날카로운 미식가보다는 온화한 잡식가로 사는 게 몇 배는 더 즐거운 것 같습니다. 세상엔 정말 무수히 많은 브랜드가 있고 저는 그 브랜드들을 되도록 많이 또 풍부하게 만끽하고 싶거든요.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가진 롤렉스 ROLEX도 좋지만 여행지에서 하나씩 구매하는 스와치 시계도 좋고 대를 물려줄 수 있다는 비트라베트럴 가구들을 꿈꾸면서도 무인양품에서 만듦새 좋은 소품을 구경하는 것 역시 재밌으니까 말이죠. 저는 브랜딩과 관련한 일을 하거나 혹은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항상 선 위에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결국 그 브랜드가 위치하게 될 곳은 수많은 브랜드가 공존하는 거대한 우주와도 같은 곳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이 맥락의 선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곤 하는데요. 하나는 우리의 브랜드와 제품이 존재하는 외부 세계를 다룬 주변의 선, 다른 하나는 우리가 구현하고 싶은 본질을 정교하게 압축한 경험의 선이 그것입니다. 안테룸의 진짜 백미는 따로 있는데요. 교토를 무대로 하는 아티스트들이 각자 하나의 객실을 맡아 직접 기획하고 설계한 컨셉룸이라는 공간입니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보통 다른 호텔들에서도 많이 제공하는 테마룸을 떠올리기 쉽지만 몇 가지 커스텀된 어메니티나 장식품들을 가져다 놓고 운영하는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입니다. 안테룸의 컨셉룸은 객실의 배치나 가구 구성을 시작으로 벽지, 바닥재, 욕실, 테라스 디자인은 물론 커튼, 침구류, 조명, 룸 스프레이까지 모두 아티스트 한 명의 디렉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아티스트의 작품들이 호텔 룸 곳곳에 녹아들어 있고 이들이 한 공간에서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정말 압권입니다. 브랜딩이 잘 된 제품이나 서비스들은 늘 결과물로부터 그 과정을 유추해보고 싶은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대체 어떤 과정을 거쳤길래 이 재료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또 그 시작은 어떤 마음과 태도에서 비롯되었는지 거슬러 올라가 보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죠. 마치 매력적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은 어떤 삶이었는지 궁금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더불어 우린 이런 멋진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요라고 외치는 것보다 우리를 좋게 바라본 누군가가 그 뒷이야기를 궁금해하며 하나하나 질문해올 때 막힘없이 정확하게 대답하는 과정에서 진짜 우리 철학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브랜드를 만든 사람과 쓰는 사람이 이뤄낸 작은 합의들이 모여 그 브랜드를 떠받치는 거라고 보고요. 세일즈, 마케팅, 브랜딩. 이 세 가지가 추구하는 목표는 각각 어떻게 다를까요? 현업에서 내리는 정의가 다르고 학문적으로 내리는 정의가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일즈는 무엇인가를 팔리도록 하는 것, 마케팅은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브랜딩은 누군가의 팬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 수가 많든 적든 세상에 자기 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는 다 나름대로 브랜딩되어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건 취미로만 해야 된다고들 하지만 저는 제가 좋아하는 브랜딩을 일로 대하더라도 늘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 같아요. 팔리게 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것과는 다르게 누군가를 우리 팬으로 만든다는 그 목표가 주는 색다름이 있으니까요. 꼭 그 브랜드의 제품을 소유하거나 사용해보지 않더라도 저 브랜드가 내 안에 어느 지점을 건드리면 그로 인해 나도 잘 모르고 있던 욕망이 서서히 제 모습을 갖춰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브랜드가 가진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타인의 욕망을 디자인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역할을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어느 수준까지 생동감 있게 할 수 있느냐에 따라 브랜드가 가지는 입체감이 결정된다고 보고요. 에필로그, 우리가 펼쳐놓은 단어들. 책 한 권에 달하는 분량의 글을 다 쓰고 나니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내가 이 책에서 가장 많이 쓴 단어는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었죠. 나름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저의 방식대로 풀어놓은 글 사이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고 또 강조된 단어들은 무엇일까 하는 뜻밖의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뭐 직접 세보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이 책의 주제와 관련이 깊은 브랜드, 브랜딩, 디자인, 아이덴티티 같은 말들이 가장 많이 반복해서 등장했을 테고, 한편으로는 관점, 시각, 본질, 정의, 가치, 태도, 접근, 표현처럼 브랜드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단어들도 많이 사용되었을 걸로 예상합니다. 그렇다고 또 하나하나 세보거나 하진 마시고요. 그런데 의외로 제가 이 글들 속에 여러 번 반복해 사용한 또 다른 표현들이 있습니다. 바로 혹시, 아마도, 어쩌면, 가끔은, 반면에, 저 역시, 그러니, 여러분도 같은 단어들이죠. 물론 뭔가를 의식하거나 의도해서 쓴 표현은 아닙니다. 그저 그때그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적절한 말들을 찾아 썼을 뿐인데 예상 밖으로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놓는 단어들이 꽤 자주 등장하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고 나서는 저도 좀 신기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말이죠.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단어에 관한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다름 아닌 이 책의 제목에 사용한 브랜드라는 말과 배우다는 말에 관해서요. 사실 브랜드나 브랜딩에 관한 정의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 무척이나 다양합니다. 사전에서 설명하는 뜻부터 현업에서 활용하는 의미나 개념들, 그리고 브랜드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막연히 떠오르는 그 느낌들까지 헤아려 본다면 딱 잘라 설명하기 참 어려운 단어 중 하나가 바로 브랜드이고 브랜딩이니까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브랜딩의 한 줄 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자신에게 가장 적절하고 의미 있는 방법으로 가장 자기답게 표현하고 완성해가는 행위. 네, 저는 이게 좋은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브랜딩을 해나가는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무엇보다 자신이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도 하고요. 결국 브랜딩이란 자기다움의 결과물을 가지고 더 크고 깊은 자기다움을 찾으러 떠나는 여행과도 같으니까요. 방점이 나라는 존재에 찍히는 게 어쩌면 아주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죠. 그럼 배우다라는 단어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역시 저와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뜻과 뉘앙스가 있겠지만 저는 또 이런 관점에서의 정리를 하나 추가해보고자 합니다. 누군가로부터든 아니면 무엇으로부터든 나를 움직인 그 부분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여 보려는 행위 때문에 브랜드로부터 배웁니다. 라는 이 제목은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브랜드들이 어떻게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자기답게 표현하고 완성했는지를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작게나마라도 나를 움직인 포인트들을 어떻게 내 것으로 흡수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자는 저의 작은 제안이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위에서 언급한 저 뜻밖의 단어들이 자주 등장한 이유 역시 다양한 브랜드들이 여러분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되고 변형되고 발전되기를 바라는 제 마음이 투영되었기 때문일 테고요.
저는 이렇게 해석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 본다면 또 어떤 브랜드들이 여기에 해당하고 그 브랜드로부터는 또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라는 마음 말입니다. 사실 책을 쓰는 과정은 저에게도 특별한 선물 같았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인 브랜드를 주제로 글을 쓸 수 있다는 것도 기뻤지만 그 생각을 많은 사람과 나눌 수 있다는 것 역시 정말 두근거리는 일이었거든요. 늘 브랜드와 관련한 책들을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살다가 그 이야기를 쓰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경험은 낯선 반가움과 기분 좋은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게 해주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책 한 권을 정리해서 내놓는 것 또한 작은 브랜드 하나를 만드는 것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들을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들에 기대어 가장 저답게 표현하며 글을 썼으니 저에겐 한 권의 책이자 하나의 브랜드임이 틀림없겠죠. 한 가지 욕심을 더 보탠다면 부디 이 브랜드로부터 배웁니다 라는 브랜드도 작게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래서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 보고 싶어지게 만드는 그런 브랜드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더불어 그런 마음이 그동안 여러분 주위를 그냥 스쳐 지나가던 브랜드들마저 조금은 다르고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네요.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제가 이 책을 쓰기로 결심한 가장 큰 이유일 테니까 말입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